요즘 교육 현장이 많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변화가 큰 데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며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가오는 여름방학, 혼란을 기회로 삼는 법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고교 학점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학생들은 선택이 늘어난 것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이제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과목에 이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같은 반의 학생이면 모두 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표에 맞춰서 똑같은 수업을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하고 다른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의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일단 뭐 생명과학을 들어야 되겠죠. 과학 쪽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도 이제 그 심화로 또 들어야 되겠죠. 또 문과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뭐 심리학을 듣는다든지 경제학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듣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변화가 있었던 게 네. 수능 영어가 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부분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등급받기가 쉬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2018학년도부터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2018학년도에는 이제 90점 이상 이제 1등급 퍼센트가 10%였지만 2026학년도 이제 얼마 전에 치러졌었던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3.11%였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절대평가라고 해서 쉬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쉬워진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상대평가에서 이제 상위권 1등급 비율이 이제 4%가 되는데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입시는 이제 정시와 수시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뉘는데요. 네. 이제 수능을 보고 가는 것은 이제 정시이고, 근데 대부분의 또 좋은 대학에서는 수시로 많은 학생들을 또 선발을 합니다. 그 수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교과목에 대한 그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영어는 또 상대평가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입시라고 하면 대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대입 전에 네.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에 특목고 입시를 위한 상위권 아이들의 공부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특목고의 범위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이제 주요 이제 전국자사고라고 하죠. 전사고와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의 어떤 수능 독해는 당연히 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법도 고등과정에 대한 문법 총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학교들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 우리가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보고 들어간 학생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캐블러리 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3 수능 단어 플러스 그 이상의 뭐 탭스 어휘가 이제 사실 탭스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시험이라서 많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어휘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간다면 상위권을 또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이제 전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원서를 좀 많이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교양 영어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멀 팜스라든지 아니면 뭐 오만과 편견, The Great Gatsby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유발 하라리의 뭐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와 같은 이런 에세이집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 자체의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지만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간다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정도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과도 맞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영어 실력이 출중하면 고입에 대체로 유리한 점이 많을까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등급이 다 또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네. 상대평가로 다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특목고라는 A라는 학교로 들어갔어도 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전교 30등도 있고 전교 250등도 있을 거예요. 네네. 사실 이제 그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제 선행과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왔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가서 듣게 되는 수업들이 다 뭐 원어민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양 수업 이런 것들도 거의 대학생 정도 수준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 특목고 입시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학부모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물론 이제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요즘처럼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진로 선택을 미리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미리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많이 조금 어려움을 조금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혼란스럽겠죠. 네, 그래서 관심을 우리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정을 이제 거쳐 오셨기 때문에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십니다. 또 네. 그런 것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배워왔던 대로 그대로 아이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강요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네. 이제 교육 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주되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자유스러운 어떤 권한을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여전히 또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입시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 영어 원서가 됐든 아니면 한국어가 됐든 좀 책을 좀 많이 읽히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영어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이들을 위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영어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간에 또 되어질 수 있는 과목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뭐 그쵸. 달달 외워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또 아이의 미래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교육은 아이에게 영어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 외에 영어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고교 학점제 시대에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는 아이가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도 과거에는 어떤 성적 관리자였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진로 코치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아이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고 아이가 잘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정보 제공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성을 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올리비아 리 원장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